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시간을 돌아보면 저에게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랑의 결정적인 순간도 있고,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의 결정적인 순간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순간은 되게 위험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걸음만 더 갔어도 지금의 나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군대였었던 것 같아요. 93년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정말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눈이 크다고도 맞고, 해병대처럼 안 생겼다고도 맞고, 괴롭히는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수많은 다양함이었었어요. 탈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2년 2개월을 무조건 견뎌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기에는 너무 아닌 땅인 거죠. 즉,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도망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좋은 친구들은 아무리 사자라고 하고 범이라고 해도 내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강한 다리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도망갈 튼튼한 다리가 있지도 않고 받아버릴 뿔도 없어요. 내 사장님, 나 진짜 나 뿔로 받아버리고 싶어, 내가 진짜. 근데 우리 사장님을 받을 뿔도 없어. 그리고 이 직장에서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런 어중간한 동물의 상태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냐면, 갑자기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냥 몸에서 다량의 마취 물질을 뿜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순간 마비가 되어서 약간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이르거든요, 동물들이. 그러면 맹수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다가 냄새 맡아보고 이게 맛이 같네? 그런 경우에 안 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 사냥감을. 그러면 이 약한 동물은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약간 제 모습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이렇게 있는데 흔히 말해서 각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생활관에서. 그때 내무실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나? 이렇게 시댁하고 안 맞고, 이렇게 내 선배들하고 안 맞고, 이렇게 배우자하고 안 맞고, 이런 가난한, 이런 경제적인 환경에 내가 계속 살 수 있나? 그렇다고 안 해.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거 없어? 라고 도망갈 튼튼한 다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숨이 차는 거죠. 그리고는 몸에서 다량의 마취 물질이 저에겐 그때 나왔나 봐요. 그리고는 그냥 눈만 있는 채로 그냥 뒤로 쾅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손 다리를 벌벌벌벌 떨고 눈이 제 손 다리가 벌벌벌 떠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첫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삶과 죽음의 바로 이 한 걸음 앞에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인가. 강의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벌써 사람들과 회사와 2개월 전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나 몰라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틀 안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어느 날 살다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이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책임감에 의해서든 돈 때문이든 이미지 때문이든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든 그걸 계속 하다가 우리의 호흡이 계속 제대로 안 되니까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야지, 정신을 다잡아야지, 나 다시 한번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과에 가서 약을 되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대학도 떨어지고 또 재수해서 전문대를 또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되게 하면 안 될 이제 선택을 하려고 바닷가에 서 있었을 때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곳으로 내려가겠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에게는 3번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해서 대학을 떨어졌을 때 한 번, 군대에서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때 한 번, 그리고 한 5년, 7년 전에 내가 너무 강의가 이제는 힘들고 뭔가 여기서 변화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겨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저는 이겨낸 게 아니라, 멋있게 이겨낸 게 아니라 견뎠다? 그래서 그 한 장면이 넘어갔다? 이런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겨낸 게 아니더라고요. 멋있게, 정말 폼나게 내가 거기에서 이겨내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점이 다행히 큰 어떤 우발적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강연들을 하면서 가장 큰 마음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나처럼 그 시기에 삶의 그 결정적인 시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그 분들에게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 애썼다. 수고했다. 당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인간의 가치 평가를 효용성, 쓸모 있는 인간, 영향력 있는 인간으로 그 매기는 습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회에 대단한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 있고 당신 스스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도 당신은 소중하니까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말을 그때의 김창옥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친구에게도. 왜요? 저는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의 반작용으로 지금의 강연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떤 끝자락에 있어서 한 걸음만 더 뛰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갑자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버틸 힘도 없는데요. 그리고 어떤 대단한 구원자가 우리를 갑자기 구원해 주는 경우도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 내가 버티었던 게, 견디었던 게,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게가 아니라 그냥 그게 때로는 초라하게 지나갔던 것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코로나 시기 한 3번 정도 되게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조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나? 언제까지 이렇게 강의가 없으려나? 나는 강연 후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언제부터 할 수 있지? 언제까지 계속 돈을 빌려야지? 내 삶은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인 편인데도요. 여러분이 혼자 있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책을 보고 그런 문화 활동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적 종교와 그 단체에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접속도 하시고 그리고 힘들지만 운동도 하면서 이 시기를 저희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알겠죠. 그것이 곧 이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애썼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좀 덜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조금 관대하려고 사실은 이런 영상에서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도 그 혜택을 받으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말을 들으려고. 나한테 하기가 너무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고 안녕하신지 또 안부를 묻고 싶은데요. 혹여나 그런 삶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다면 갑자기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책을 한번 보고 강연도 한번 듣고 운동도 한번 하고 기도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안녕하시냐는 말에 우리 모두 이제는 안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